이게 정말 무서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식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화폐가 개혁이 이루어지고 암호화폐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암호화폐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탐지수 분석을 드리면 네, 36 까지 올라왔어요 벌써. 여러분들 투자 안 할 때 기관 자금들이나 이 암호화폐 업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수치가 10 일이어 가지고 이 빨간 영역에 있으면 암호화폐는 장기적인 추세로 투자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되려 돈이 많이 없어 가지고 여행 가야 되는 상황,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자금을 빼야 돼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전달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올라왔어요, 전쟁 중에서도. 그래서 왜 올라왔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유입 현황을 보면요, 이걸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25년 12월 말부터 지금 3월 20 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전쟁 중에도 다소 유입이 늘어났어요. ETF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건 뭐냐면, 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게 ETF잖아요. 암호화폐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을 사야 돼요, 그 자산운용사는. 여기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럼 현물 수요가 늘어나면 그 현물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ETF 자금 유입 현황도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기 3일 동안 이제 27 일부터 20 일까지 빠진 이유는, 이제 그 이란 전쟁 협상 5일 협상 기간 유예 준다 전에 이제 약간 리스크, 그 부분으로 이탈됐던 부분이라 아마 다시금 유입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전쟁이 정말 격화되고 원래 이런 리스크 있을 때는 암호화폐 자산이 먼저 빠지고 그랬었는데, 디지털 금이라는 안전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가지고 자금이 오히려 유입이 되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신기하죠? 암호화폐가 업계에서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우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FOMC를 이끄는 이제 파월 의장이 있는 기관이죠. 토큰화 증권에 대한 자본 규제를 예고를 했어요. 기술 중립성 원칙을 적용을 해서 2026년 하반기에 조금 더 제도권화하겠다. 그리고 은행권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인프라 통합을 해 가지고 CFTC 미상품거래위원회와 지침을 분류해 가지고 따로 잘 관리하겠다. 소비자분들 피해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토큰화 증권은 STO예요, 약어가. 그래서 우리 증권사 어플 들어가 보면 이미 STO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재밌지 않나요? 우리는 모를 거예요, 대부분은. 한번 이번 강의 끝나고 들어가 보세요. STO 있을 겁니다. 이미 제도권화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돈 벌 준비를, 이 증권사들은.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여기서 수혜 볼 수 있는 건 RWA 시장에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다. 기관이 자금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기틀,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26년 하반기에 정말 뭐 6월이나 7월, 8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땅땅 찍혔다 하면은 난리 나겠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암호화폐가 재무제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프로젝트나 이러한 유동성에 의해서 자금이 이동되는,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주목해 주시고, 먼일의 코인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RWA 관련 코인 리스트도 드렸어요. 제 머니랩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운영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코인 관련된 내용도 실시간으로 정말 업계에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인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제 라이브 특강을 제가 뭐 코인 채널 따로 하고 주식 채널 따로 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또 증권이랑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 리스트들도 알 수 있다. 요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RWA 관련 코인 리스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내 코인 포트폴리오에 꼭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코인이 있으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암호화폐가 잘 갈 수 있는 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해요, 거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일부 수수료도 좀 받고,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열 때 우리 이더리움 프로젝트 안에서 열으라고 길을 좀 깔아주고, 그런 뭐 기틀을 마련해 주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정도는 꼭 포트폴리오에 저점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모아가는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체인링크, 헤드라, 온도 파이낸스 이런 코인들도 RWA 실물 자산이랑 연관되어 있는 코인이니까 앞으로 많이 대두될 겁니다. RW 선생님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들어와 가지고, RWA의 약어가 뭐냐면 리얼 월드 에셋이에요. 직역하면 뭐죠? 세상에 있는 실제 자산.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차, 뭐 여러 가지. 그림, 도자기 이런 것들을 토큰화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피카소의 무슨 그림, 모나리자 그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걸 쪼갠 거예요. 그 가치가 10억 이면 10억 주로 쪼갰다고 쳐 볼게요, 주식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게 RWA이고 STO 토큰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강남 부동산을 쪼갠 거예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도 알아요. 강남이 유명하고 땅의 가치가 있다는 거. 근데 내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등기부등본이랑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으니까. 근데 강남 집주인이 토크나 증권으로 부동산을 쪼갠 거예요. "우리 내 집 부동산 내가 지금 돈이 좀 없으니까 담보로 해 가지고 50%는 토크나 증권으로 만들게요."라고 제도에 올리고 그리고 그걸 50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 조각 투자처럼. 아마 부동산은 제도권하기에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왜냐면 우리나라는 좀 등기부등본 제도도 좀 잘 돼 있고 전세 제도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관련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들 리스트는 꼭 메모해 두시거나 캡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확보했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스터카드 없는 분들 있어요? 비자나? 다 있을 겁니다. 카드사가 암호화폐랑 수혜 볼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안 좋아요. 왜냐면 카드로 누군가가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카드를 써서 결제해야 되는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 제가 마카오 갔다 왔는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저는 트래블 월렛이랑 현금 환전해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보다 95%가 중국이나 홍콩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갑도 없어요. 다 휴대폰 들고 바코드만 찍더라고요, 바코드만. 그래서 매장에서도 저희 카드 내려고 하니까 되게 좀 이상하게 보고 약간 올드하게 보더라고요. 저 꾸테크인데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다 스테이블 코인 쓰는 거예요. 네. 위안화가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거나 뭐 홍콩이니까 잘 돼 있어요, 그게 엄청.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카드사는 수혜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겠죠, 오히려. 안 좋게 되겠죠. 근데 이걸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비도 좀 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만들고 금융권들이 스테이블 코인 수혜를 볼 수 있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이자 지급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해야겠죠. 금지해야겠죠. 못 하게. 왜냐면 걔네들이 할 수 있으면 은행의 역할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왜 맡겨요? 예적금 주니까 맡기죠. 또는 대출해 주니까. 그리고 은행은 예적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 세게 해서 그걸로 장사하는 애들이잖아요. 은행장님 혹시 보고 계시면 이해 부탁드립니다. 맞잖아요. 그 구독자분 중에 은행장분 계시지는 않겠죠? 무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만큼 카드도 어려운데 이걸 정면 돌파한 거예요.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이게 정말 무서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식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화폐가 개혁이 이루어지고 암호화폐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결제 혁신을 추진해 가지고 이제는 뭐 스테이블 코인 혜택 카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발급하면은 어느 정도 암호화폐를 좀 준다거나 아니면 수수료 엄청 무제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송금 빨리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마스터카드가 도입했으면 여러 카드사들도 다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나라 카드사도 마찬가지겠죠. 무서운 내용인 겁니다. 이거를 빠르게 전달 드렸었죠, 머니랩에서. 그리고 서클이 급락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클이 무려 20%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클 급락에 대한 이슈를 올려드렸는데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충격을 이끌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보상 금지라는 언급을 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는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면 돈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고 얻은 달러를 국채를 사요. 미국 국채를 사서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하거나 자금을 확보하려면 그것에 대한 이자도 쪼끔 나눠 줘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예금이나 적금처럼 이자 그리고 대출 요런 상품들을 더 발행하려고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상품을 더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자를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었는데 이걸 제도화 올린 게 "니네 하면 안 돼."라고 간 거예요. 그럼 누가 수혜를 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은행권이나 카드사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럼 이건 저는 로비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로비를 썼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 돈 많습니다. 은행들 다 전부 다 아마 이렇게 모여 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신생 회사들이잖아요. 이제 막 올라오고 주식에서도 이제 각광받고 있고 이런 회사들인데 이게 금지를 해 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자금 이탈 우려도 있고 자금이 더 쏠리지 않겠죠. 되려 더 된 건 뭐냐면 이러한 기득권 세력들 은행권이나 카드사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있다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보여주고 있어서 '참 역시 돈 버는 사람들 계속 벌게끔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개인인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돈을 벌 거면 어디가 수혜를 받고 되려 카드사나 은행권들이 이것 때문에 좀 주식이 많이 휘청였었는데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고 좀 안전자산 입장으로. 그래서 저는 예적금을 들거나 보험을 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조언을 어떻게 드리냐면 차라리 그 은행의 주식을 사거나 그 보험사의 주식을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보험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내고 있는 보험사에 주식도 사봐 가지고 거기서 배당도 받아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내는 보험금을 내가 받는 거라서 우리 회사에 내가 투자하는 거라서 사실 회사 주인이 난 거예요. 이런 투자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거의 다 배당률이나 배당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막 기술주나 막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게 재밌긴 하지만. 자,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수혜 코인입니다. 좀 복잡하니까 어떤 코인들이 좀 올라갈지.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결국 스테이블 코인파는 키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존 은행권들이나 카드사도 확보를 하면서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실물 자산을 대체할 수 있게끔 RWA라든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코인들이 수혜를 봐요. 그 관련 코인들을 제가 대신 정리를 해 놨으니까 요거는 내용 읽어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LLM 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 쓰셔 가지고 읽어 보시고 이건 적어 놓으세요. 또는 내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해 보려고 내가 5만 원 준비했어. 그러면 10,000 원으로 비트코인 하나 사시고 2만 원으로 RWA 관련된 코인 하나 사시고 2만 원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스테이블 코인 수혜 주식 이런 것들을 하나 사 두시면 가장 좀 안정적으로 잘하는 포트폴리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분할도 알려드렸네요.